역사 1, 1과 4-2 춘추 전국시대와 진, 한, 중국 통일 제국의 성장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춘추 전국시대부터 시작할 건데요. 춘추 전국시대는 하상주 할 때 주나라, 봉건제했던 그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천도합니다. 주 왕조가 수도를 나급으로 이동하면서 왕실의 권위가 추락하면서 세력이 약해졌는데요. 그러면서 각 지방에서 담당을 하던 제후들이 독립된 세력을 형성하여 천하의 주도권을 다투면서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요. 춘추 전국시대는 이렇게 춘추 5패, 전국 7웅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추 5패는 주나라를 받드는 것이고요. 전국 7웅은 주나라를 받들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요 진나라 보입니까? 얘가 나중에 다 통일하게 됩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보시면 철기실을 보급한다는 게 중요해요.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고 하나 더 소를 이용한 우경, 소자, 경작할 경자도 농업 생산력 향상에 영향을 끼치고 철제 무기를 사용하니까 전쟁 많이 하겠죠. 전쟁의 규모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남는 농산물이 있지요. 그래서 도시가 발달하고 그것을 내다 파는 시장이 성장하고 그래서 시장 안에서도 다양한 화폐가 사용될 수가 있겠죠.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한다까지 들어가면 되겠고요. 춘추 전국시대는 나라가 많지요. 그래서 제자 백가가 출발합니다. 각국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혈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뭐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해서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상을 현실 정치에 반영하는데 자 그래서 제자 백과 한번 볼까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요. 공자, 묵자, 한비자, 노자처럼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백가라고 하는 건 학파를 이야기하는데요. 유가, 묵가, 법가, 도가 등의 학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질서, 사회 규범 같은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사회를 바로잡고자 했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제자백가의 사상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유가 먼저 볼게요. 공자, 맹자 중요하지요. 인과 예를 중심으로 한 도덕 정치를 강요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유학이라고도 발전하게 되겠고요. 도가는 노자, 장자입니다. 인위적인 거, 만든 것을 버리고 자연 그대로의 순리를 삶에 따르자라고 해서 도를 강조합니다. 이건 나중에 도교, 이것도 유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법관은요. 한비자하고 상앙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엄격한 법 적용으로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백성을 통제하자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법관은 나중에 진나라의 사상이 되어서 진나라가 통일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묵가는 묵자가 만들었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을 하자라고 하는 거 가르쳐 주시고요. 학교에서 손자 얘기하면 봐주세요. 손자 병법이라고 해서 전쟁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 끝났고요. 전국 7웅 중에 서쪽 변방 제후국인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221년 중국을 통일을 하는데요. 진의 정책은 법가 사상만을 받아들여서 국력을 키워 전국을 통일해요. 그래서 뭐냐? 법가 이외에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탄압을 합니다. 분서갱류라고 하는 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묻는다라는 뜻입니다. 분서갱류 한 번 더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불태운다, 묻는다라고 해서 법가 사상만 인정한다. 황제 지배 체제예요. 그래서 진나라의 처음 황제다라고 해서 시황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시 황제의 정책을 봐주시면 중앙 집권 정책입니다. 권력이 중앙으로 모이게 왕한테 권력이 모이게 하는데요.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전국을 군과 현으로 분할을 해서 직접 관리를 보내서 다스리고요. 화폐 도량형 문자를 통일하는 거 요거는 봐주셔야 돼요. 페르시아 할 때도 화폐와 도량형 통일했지요. 그리고 도로를 건설하고요. 대외 정책을 봐주시면 흉노가 공격해오니까 만리장성을 했습니다. 만리장성은 왜 건설했다고요?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북부까지 영토를 확장했고요. 멸망을 금방 하게 되는데요.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게 됩니다. 만리장성하고 병마용갱, 자신의 무덤, 아방궁, 자신의 궁전을 만드는데 많은 백성들이 동원이 되겠죠. 그리고 법가 사상의 가혹한 통치를 통해서 농민 반란, 진승 오강의 난으로 망하고 맙니다. 다시 한번 옆에 봐주시면은요. 자, 진나라 보입니까? 진나라는 여기 만리장성 있는 거 보이지요? 시황제 통일정책 보입니까? 시황제는 문자, 화폐, 그리고 도량형인데요. 도량형에는 양을 재는 기구와 무게를 다는 줄을 일정하게 통일시킨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시황제는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을 하면 상업활동과 세금 지수를 편리하게 하겠고요. 문자를 통일하게 되면 문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춘추전국 진하고
춘추전국하고 진했지요. 이제 한나라 들어갑니다. 한나라는요. 한고조가 들어갑니다. 초에 항우를 물리치고 기원전 202년에 중국을 재통일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통일한 나라는 누구일까요? 진이다 라고 하는 걸 봐주셔야 되겠죠. 정책, 군현제와 봉건제를 결합한 군국제를 실시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한고조는 군국제를 실시했고요. 수도는 장안, 세금을 낮추어서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킵니다 라고 합니다. 무제는 군현제를 확립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군현제, 군국제, 봉건제 요거 좀 봐주셔야 되겠어요. 봉건제라고 하는 걸 봐주시면은요, 봉건제는요 주나라 때 했었죠. 그죠? 지방 분권적인 것이고요. 왕이 다스릴 수 있는 지역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다른 지방은 제후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네가 다스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군현제를 먼저 보실까요? 군현제는 왕이 군과 현을 나누어서 관리를 직접 파견하는 중앙 집권적인 것입니다. 얘는 진, 시 황제하고 그리고 한무제 둘이서 했죠. 여기서 봐줘야 될 거는 군국제가 들어가는데요. 이 군국제는 뭐냐? 왕이 다스릴 수 있는 지역까지는 군현제로 다스리고요. 할 수 없는 저 지방 멀리 있는 곳은 봉건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 군현제, 지방은 분권제를 한다라고 하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 하느냐? 한나라 고조 때 실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외워두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봐주세요. 그 다음 자, 한무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무제는 전성기 때 왕인데요. 한나라 때 군현제를 확립하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가지고 사회를 안정시킵니다. 대외 정책은 대규모 원정대를 파견해서 흉노, 베트남, 고조선까지 먹게 돼요.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지요. 다시 대규모 원정대를 파견할 때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서쪽 지역으로 파견하여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실패하였지만 동서교역로인 비단길이 개척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정복 활동을 많이 하고 흉년 등으로 국가에서 돈이 모자라. 재정이라고 하는 말을 봐주셔야 돼요. 이거는 국가의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재정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국가가 돈이 모자라니까 소금, 철, 술, 다시 한번 소금, 철, 술, 국가, 백성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판매를 해요. 그러면서 그걸 팔면 남는 것을 자기의 재정으로 삼지요. 그거를 전매제도라고 합니다.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소금, 철, 술의 전매제도를 시행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고요. 한나라가 쇠퇴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가는데요. 외척과 환관이 권력 다툼을 해서 한나라가 쇠퇴를 해. 외척이라고 하는 애가 갑자기 신을 건국해. 한나라가 있다가 갑자기 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가. 한 20년 하다가 망하고 다시 후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가거든요. 후한, 광무제가 한을 다시 제거를 했지만 또 외척과 환관이 다시 정치에 개입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지방의 호족들이, 호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방에 있는 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독자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고환이 멸망하지요. 농민이 주축이 된 황건적의 난으로 멸망합니다. 노랗다, 수건, 적이란 뜻이죠. 노란 수건을 동여맨 도둑들이란 뜻입니다. 옆에 봐주시면은요. 군현제 보이십니까? 황제가 군과 현에다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내보내는 중앙 집권적이고요. 한무제는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그래서 군현제 실시 현황은 징시 황제랑 한무제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고요. 한나라의 영역을 봐주셔야 돼요. 만리장성 여기 보이시죠? 한나라가 여기 있고요. 파르티아 대월국이라고 하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장건을 보내요. 장건을 파역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하지만 실패. 그리고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했다?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장건을 파견했는데 실패했지만 무슨 길이 개척이 되었다? 비단길이 개척이 되었다. 그래서 중국에 불교, 포도, 호두, 깨 등이 들어왔고 중국의 비단이 유럽까지 수출되었어요. 그래서 비단길, 영어로는 실크로드가 되겠죠. 자, 한나라의 정치까지는 끝났고 한나라의 문화 들어가 볼게요. 유학, 유교를 기본 통치 사상으로 삼았습니다. 동중서라고 하는 신화가 합시다라고 해서 했고요.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관리 선발의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유교 경전을 잘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훈고학이라고 해요. 한나라 때는 훈고학이라고 하는 유교 경전이 발달하게 되겠고요. 대학교를 설치합니다. 대학교 이름은 태학이고요. 오경 박사가 유학을 가르치는데요. 오경 박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유교의 가장 중요한 주역, 시경, 서경, 예기, 춘추라고 하는 5가지의 책을 오경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을 박사라고 해요. 오경 박사가
유학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 역사학이 발달하는데요.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입니다. 특히 사마천의 사기는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한나라 시대의 역사책이고요. 제지술, 종이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최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지술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었죠. 책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학문과 사상 발달에 기여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대외 교류입니다. 중국의 비단이 유럽에 들어가요. 그래서 비단길 얘기했죠.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게 돼요. 이것도 비단길 통해서 들어오죠. 자, 흉노라고 하는 것을 볼까요? 중국 할 때 위에 계속 흉노가 있었죠. 북방의 초원지대에 살면서 이동 생활을 하던 유목민족인데요. 얘들은 철제 무기, 기병을 토대로 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요렇게 할 때 진나라에 세게 들어오니까 진시 황제가 뭐를 한다? 만리장성을 쌓고요. 한나라 때는 묵툭선우라고 하는 흉노의 왕이 있어요. 묵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고요. 선우가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고조가 패배하면서 공물과 공주를 보내서 평화를 유치했는데 한무제는 전성기지요. 대대적으로 흉노를 공격해서 흉노는 약화되고 분열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이해가 잘 안 되면 옆에 봐주시면 27쪽 가주시면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 시대 짧게 설명해 놓은 거 보이시죠? 요거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